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1년 중 가장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블랙 프라이데이 날 전 세계 모든 브랜드가 제발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할인 쿠폰을 뿌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 전면에 당당하게 이런 문구를 내건 브랜드가 있었죠. Don't buy this jacket. 우리 재킷을 사지 마세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으시죠?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지 말라니요? 망하려고 작정한 걸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광고가 나간 직후 이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청개구리일까요? 사지 말라니까 더 사고 싶어진 걸까요? 아니요, 이건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파타고니아가 던진 철학에 반응한 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가장 쉽고 깊게 풀어드리는 옆집 지갑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해요. 우리는 왜 굳이 더 비싼 돈을 주고 특정 브랜드를 고집할까? 단순히 품질 때문일까요? 아니면 로고가 예뻐서일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손, 바로 브랜드 철학의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파타고니아부터 나이키, 그리고 레드불까지 성공한 브랜드들이 어떻게 단순한 장사를 넘어 종교와 같은 팬덤을 만들었는지 그 소름 돋는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 평소보다 조금 길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소비 인생을 바꿔놓을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파타고니아 이야기부터 제대로 해보죠.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시나드는 애초에 돈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골수 등반가였습니다. 산을 타던 그가 어느 날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등반 장비들이 아름다운 바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때 결심합니다. 내가 산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바위에 구멍을 뚫지 않는 장비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겠다. 여기서 파타고니아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의류회사가 아니라 지구를 구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차이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인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죠.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주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파타고니아의 목적은 지구 보호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행동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파타고니아는 옷이 찢어지면 새로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웨어라는 트럭을 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료로 수선해 줍니다. 심지어 경쟁사 브랜드 옷도 고쳐줘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미친 짓이죠. 수선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새 옷을 팔 기회까지 제 손으로 날려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기서 진정성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진짜 지구가 아파서 저러는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파타고니아의 옷은 단순한 아웃도어 의류가 아니게 됩니다. 그 옷을 입는다는 건 나도 지구를 보호하는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는 하나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50만 원짜리 파타고니아 재킷을 결제할 때 여러분은 사실 폴리에스터 원단을 사는 게 아니라 이본 시나드의 철학 한 조각을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철학 마케팅이 환경에만 국한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브랜드.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한 또 하나의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어떻게 신발 한 켤레를 전 세계인의 신념으로 바꾸었을까요? 자, 나이키 광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나이키가 우리 신발은 에어가 들어가서 쿠션감이 5%더 좋습니다 라든가 이 운동화는 무게가 200g밖에 안 됩니다. 같은 성능 설명을 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거예요. 나이키는 성능을 1순위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람을 보여줍니다. 나이키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몸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운동선수다. 이 한 문장이 나이키 제국의 뿌리입니다. 나이키는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함을 깨워주는 동반자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나오니까 잘 팔리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이키가 대단한 건 그 스타들이 가진 서사를 브랜드의 철학으로 완벽하게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8년에 있었던 나이키의 Just Do It 30주년 광고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경기 전 국가 연주 때 무릎을 꿇었던 미식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이 엄청난 논란의 중심이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나이키 제품을 불태우며 불매운동을 벌였죠. 주가는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캐퍼닉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지라도 신념을 가져라.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나이키의 온라인 매출은 31%나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나이키가 단순히 유행을 좇는 기업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는 브랜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는 건 단순히 발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저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선언을 하는 겁니다. 2,000원짜리 생수보다 3만원짜리 나이키 티셔츠 한 장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이유. 바로 그 안에 담긴 정신 때문인 거죠. 그런데 나이키보다 한술 더 뜨는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예 자기들이 미디어 회사라고 대놓고 말하면서 하늘 위 39km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미친 짓을 벌이는 곳이죠. 바로 레드불입니다. 여러분, 레드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탄산음료? 아니요. 아마 많은 분이 익스트림 스포츠나 에너지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레드불은 마케팅 교과서에서 가장 이단화 같은 존재예요. 이들은 스스로를 에너지 음료를 파는 미디어 회사라고 부릅니다.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상징하는 문화를 직접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12년에 있었던 레드불 스트라토스 프로젝트였어요. 지상에서 무려 39km 떨어진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맨몸으로 뛰어내린 사건이죠. 이 프로젝트에 레드불이 쏟아부은 돈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료수 한 캔에 1,000원 남짓인데 이걸 팔려고 우주까지 가서 사람을 던진 거예요. 경제적 논리로 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죠. 하지만 전 세계 800만 명이 이 장면을 유튜브 생중계로 지켜봤고 수억 건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미지가 각인됐어요. 레드불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의 상징이다. 레드불은 방송국에서 중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경기장을 만들고 대회를 개최합니다. F1 레이싱팀을 2개나 운영하고 비보잉 대회, 항공기 경주까지 열죠. 그 모든 현장에는 레드불의 로고가 있지만 그 누구도 저거 광고네? 라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레드불이 제공하는 그 경험과 아드레날린 자체가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난 즐거움이거든요. 결국 레드불은 우리에게 날개를 펼쳐라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대학생도 야근하는 직장인도 레드불 한 캔을 딸 때 나도 지금 내 한계에 도전하고 있어 라는 심리적 위안을 얻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기능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더 비싼 돈을 내고 특정 브랜드의 철학을 사는 걸까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단어는 바로 미닝아웃입니다. 의미를 뜻하는 미닝과 정체를 드러내는 커밍아웃의 합성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소비를 통해 세상에 알린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물건을 살 때 가성비가 제일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의 MZ세대는 가치 소비를 합니다. 똑같은 흰색면 티셔츠 2장이 있다고 해보죠. 하나는 5,000원짜리 무지 티셔츠고 다른 하나는 파타고니아 로고가 박힌 50,000원짜리 티셔츠예요. 왜 많은 사람이 10배나 비싼 가격을 감수할까요? 그건 바로 그 티셔츠가 나를 설명해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파타고니아를 입는 순간 나는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의식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소비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된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주변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그 신호가 부유함을 과시하는 명품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신념을 과시하는 브랜드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이제 브랜드는 장사꾼이 아니라 소비자와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는 동료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럼 이 거창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삶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 전략 3단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무엇을 what이 아니라 왜 why에서 시작하세요. 사이먼 사인에게 골든서클 이론을 기억하세요. 나는 커피를 팔아요 라고 하면 주변 수백 개의 카페와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5분간의 완전한 휴식을 선물하기 위해 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커피 장수가 아니라 휴식 기획자가 됩니다. 소비자들은 바로 그 이후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확실한 적을 만드세요. 브랜드 철학이 확실하다는 건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애매하게 중간에 서서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철학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브랜드가 선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선명함이 강력한 팬덤을 만드는 자석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단계, 비효율적인 일을 꾸준히 반복하세요. 진정성은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레드불이 수백억 원을 써서 우주점프를 기획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예요. 하지만 그 비효율적인 뚝심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남들은 귀찮아서 안 하는 일에 집착해 보세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쌓여서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를 만듭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브랜드의 철학이 어떻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현대의 소비자는 물건의 기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를 산다. 둘째, 파타고니아, 나이키, 레드불처럼 왜를 먼저 정의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브랜드만이 생존한다. 셋째, 나만의 철학을 세우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만큼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팬덤이 생긴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파타고니아의 광고, 이제는 그 이유를 완벽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들은 옷을 팔기 싫어했던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들의 철학에 진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가치에 돈을 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그 이유를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옆집 지갑은 다음번에도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옆집 지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